어느 재벌가 총수의 장례식장. 그런데 노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 네. 벌써부터 회장은 무슨...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애도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De nature, parce que les femmes CEO sont la tendance. 마치 고인의 죽음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장례식이 아니라 파티였네? 그 이름하여 유언 집행 파티였죠. 주천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모두가 김치국 58,000리터씩 드링킹하고 있는 가운데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도 이거랑 싸우다가 정들었어요. 살아생전 고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도희가 수중자가 누굴까? 정작 가장 슬퍼해야 할 혈육자의 역겨운 태도 앞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미래그룹 계열사 주식 전부를 수중자에게 증여하고 미래그룹의 경영을 맡긴다. 그런데 그때 위의 수중자는 미래 F&B 대표 도도이로 지정한다. 그녀 이름이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오너로 임명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진 가운데 그냥 파티가 아니라 서프라이즈 파티였어? 이 유언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었는데 모든 걸 증여받기 위해선 반드시 증여자 주천숙의 사후 1년 이내 수중자 도도이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녀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그리고 이 충격적인 소식은 고인께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녀를 순식간에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모두의 타겟으로 만들어버리죠. 설마 안 할 거죠? 허나 총수에게 선택받은 인재답게 그녀는 1도 쫄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날 막을 방법은 하나예요. 유언의 내용에 충실할 것을 날 죽이는 거. 선포한다. 도희야. 심지어 동행 중이던 남자에게 그대로 다가가 정거원 씨,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랑 해요. 결혼. 키갈도 아닌 푸가를 갈겨버리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마이데몬 바로 시작합니다. 200년 전 자네가 바라는 건 그저 배고프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의 욕망과 소원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10년 후 목숨을 가져가는 데몬이자 악마 정구원이 젊음과 영생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어디다 대고 반말? 우연히 미래그룹의 소공녀 도도이를 만나게 되고 1년의 사건을 겪으며 자신의 표식과 능력이 그녀에게 넘어가게 되죠. 심지어 신을 초월했던 본인의 능력이 반드시 도희를 잡고 있어야만 발동되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게다가 미래그룹의 모든 상속자 후보들에게 위협적인 흑조 같은 존재인 도희는 정치 모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암살 시도를 당하게 되는데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타이밍에 구원이 등장합니다. 정구? 나다 이 씹새끼야. 남의 소중한 걸 가졌으면 분명 그가 온몸으로 맞아준 것은 책임감을 좀 가지지. 닿는 순간 몸을 녹여버리는 염산이었지만 염산? 너 그럼 지금 능력만 쓸 수 있다면 이는 데몬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와 동시에 도희는 그때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진짜 정체가 뭐야? 이 남자는 데몬이야. 인간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도 부르지. 데몬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악마. 잠시 후 집으로 향하고 있는 두 사람. 자기 한 몸 간수하는 게 그렇게나 힘든 일인가?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 소중한 타투가 녹아 없어질 뻔했잖아. 그래서 네가 데몬이다? 싸가지 세계 챔피언들답게 악마면 악마지. 데몬은 또 뭐야? 포켓몬도 아니고 오글거리게. 포켓... 지리는 고품격 대화를 선보이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중요한 건 너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원천인 타투가 나한테 있다는 거지. 그녀가 모든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왜 그렇게 타투에 집착하나 했더니 서열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디리에 비면 도희는 너도 그동안 참 많이 곤란했겠다. 네 힘을 쓰려면 내 옆에 있어야 하는데 내 옆에 있을 명분은 없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명분이 되어줄 그 어떤 역할 같은데 안 그래? 딜 하나를 제시하죠. 너 그것은 바로 내 경호원하자. 경훈? 자신의 따까리 아니 자신의 보디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bodyguard. 허나 나 데몬이야. 데몬인 나보고 지금 하찮은 인간 따위를 지키라는 거야? 가혹 빼면 시체인 구원은 결사반대를 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막말로 내가 죽으면 너도 곤란하잖아. 내가 죽으면 네 타투는 어떡해? 자존심만 내세우기엔 난 지금 위험해. 누가 왜 날 노리는지 몰라도 분명한 건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도희가 이야기 중인 모든 것이 넌 네 타투가 필요하고 난 네 능력이 필요하고 경호원은 우리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안 그래? 반박불가 팩트였죠. 그렇게 입국단 모드로 목적지에 도착한 두 사람. 경호원 하는 거지? 내 대답은 절대 노야. 그런데 어디가? 그놈이 또 노릴지도 모르잖아. 현관까지 데려다 줄게. 이런 게 바로 경호원이야. 이 녀석 몇 번을 말해. 절대 경호원은 안 한다고. 앞으로 가. 내가 뒤에서 밀착막 할 테니까. 친들의 세계 챔피언이었죠. 허나 이 장난기 어린 에스코트는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도희를 죽이는 데 실패한 이 사이코패스는 아주 소름 돋는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죠. 마치 다음번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경호원하자. 도희는 본격적으로 나 당장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타투 지져버린다. 지금 감히 대문을 협박하는 거야? 피부과 예약 완료. 시술 5초 전, 4초 전, 3, 2, 1 뽀로로 완성. 이런 도라이. 협박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그녀의 별명은 이제부터 도라이였습니다. 안 낚이네. 그런데 그때 오늘 오후 중진체에 발견됐습니다. 지난번 도희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전화를 걸었던 남자의 사망 뉴스가 자택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숨져있는 차모 씨를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또다시 흘러나오죠. 심지어 그는 주여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질척거려? 본 지 얼마나 됐다고? 걱정되는 마음에 주여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 회사? 뉴스에 미래그룹 재무팀장이 자살했다고 나오길래 이어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제 전화를 했었거든. 무슨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최근 겪었던 일들을 돈이나 뜯어내려고 괜한 소리 하나 싶어서 무시했는데 자살했다고 하니까 상세히 설명해주죠.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예, 천숙은 너 니네 회사랑 그 꼴인데 무슨 남의 회사 걱정을 해. 별일 아니니까 오지랖 떨지 말고 니네 회사나 잘해. 괜한 잔소리와 함께 곧바로 전화를 끊지만 이 행동의 의미는 분명. 윤 비서, 재무팀장 자살 사건 뉴스 정리해서 가져오고 10년간 재무제표도 가져와. 무언가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단 1초도 자지 않고 새벽을 지나 아침까지 파일을 분석한 천숙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그동안 내가 눈뜬 장님이었네. 모조리 다 파악해보낸다 라든지가 구원의 컨디션은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빨딱이 되어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고. 그 이유는 그냥 무턱대고 물에 빠진다고 타투가 돌아오진 않겠더라고. 그럼? 잃어버릴 때와 똑같은 조건이어야 한다는 거지. 표식을 되찾기 위한 긍정 회로를 장소, 온도, 날씨 등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 물에 빠지면 타투도 바로 돌아올 거야. 58,000번째 돌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 타는 냄새 나지 않아?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박 실장이 철진한 개드립을 시전한 줄 알았는데 그러게 무슨 스테이크 굽는 냄새 같기도 하고 좀 뜨겁기도 한 것이 진짜 손가락이 구워지고 있었죠. 박 실장님? 데몬의 능력이 상실된 후 영혼 계약을 소홀히 한 결과 시작된 거야 자연 발화? 이렇게 예고도 없이? 오래된 고서에 적힌 대로 자연발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사이 불길은 더욱 커져만 가고 파이리로 진화하기 직전 구원의 반려인간 가영이 기지를 발휘해 급한 불은 끄게 됩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시작됐어. 죽는 거였어? 자연 발화. 하지만 그의 다급함은 곧바로 도희에게 모닝콜로 이어지죠. 누가 아침부터. 세상만사 짜증부터 내던 그녀는 전화의 주인공을 확인하자마자 이등병 뺨치는 칼 기상을 선보입니다. 경호원하게? 어디야? 집이야? 집이지. 당장 만나. 너희 집에 갈게. 정말 지린이 통화 매너였지만 얼굴이 송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도희의 풀매로 돌아오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세수도 못하고 나왔네. 경호원할게. 말 그대로 손등에 아니 손가락에 불이 떨어진 그는 그래 생각 잘. 보디가드를 자처하지만 잠깐. 근데 갑자기 왜? 이번엔 도희의 촉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더니.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고민했는데 이에 곧바로 둘러대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찮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다. 왜 그 장수 하늘소 같이 하찮고 쓸모없는 벌레도 보호하고 그러잖아. 곰바탕이 악마라 그런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탁월했죠. 아무래도 수상해. 게다가 지리는 타이밍에 그의 손에 다시 아마테라스가 시전되고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이 새끼 뭐야? 왜? 뭐가? 결국 필살기를 꺼내듭니다. 수상해. 바로 뭔가 꿍꿍이가. 집중해 도도히. 잊었어? 우린 운명 공동체잖아.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효과는 그래. 하긴. 굉장했습니다. 그래. 너 해. 경호원해. 이 개같은 새 그 전에 잠깐 나랑 갈 데가 있는데. 이어서 여기. 본격적으로 영웅 계약을 함께하게 된 두 사람. 여기 도대체 왜 온 거야? 계약할 인간을 찾는 데는 이만한 데가 없어. 빨리. 그런데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찾았다. 가자. 다름 아닌 병원이었죠.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저쪽이야. 게다가 살려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를 인도한 간절한 목소리는 우리 연서가 아프지 않게만 해주세요. 구원이 늘 흔하게 됐던 욕망에 기반한 것이 아닌 단 하루만이라도 제발. 그저 딸이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제 소원이에요. 내가 들어줄게. 그 소원.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였죠. 그게 무슨... 나랑 계약만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이가 건강해.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묵은 씨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그런데 그때 아이에게 쇼크가 일어났고 구원은 100마디 말 대신 피차 시간 없으니까 직접 보여줄게. 행동으로 기적을 보여준다. 이게... 어떻게...
허나 계약 조건은 역시나 아이의 건강을 대신한 계약 조건은 간단해. 10년 뒤엔 네가 지옥에 가는 거야. 그녀의 목숨과 지옥행이었죠. 정말 우리 연서가 살 수 있어요? 빨리 결정해. 아니면 다른 인간 찾을 거니까. 그리고 현재 이 결정엔 두 사람이 아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 시간이 없다고. 시간? 세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러는 이유가 그런데 그때 계약할게요. 단 10초의 고민도 없이 지옥이 아니라 바로 결정을 내린 어머니. 더한 곳도 가요. 딸이 죽어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연서만 아프지 않다면. 그녀에게 생지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계약이 이행되고 와, 정말 아슬아슬했어. 구원은 다시 여유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도희의 기분은 저기 그 케이크 맛집 아는 데 있어? 멘틀 아래로 곤두박질 쳐진 상태였죠. 케이크? 난 일 끝나면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버릇이 있거든. 자연 발화하면 난 어떻게 돼? 그녀가 생각하기엔 불타서 사라져. 구원의 생존 방식은 그래서 계약을 하는구나. 네가 불타 없어지지 않으려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넌 그걸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까지 먹고 말이야. 너무도 악랄하며 정말 악마가 많네.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저들은 소원을 이루고 난 그 덕에 영생을 살고 나름 축하할 일 아닌가? 넌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하고 있어. 이용하는 게 나쁜 거야? 너도 날 이용하려는 거잖아. 네가 살아온 생은 한순간 한순간 다른 사람의 절박함과 불행으로 이루어진 거야. 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결국 두 사람의 가치관이 난 저들을 구원해 준 거야. 봤잖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으로 내 삶이 연장된 걸 알면 저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넌 인간이 아니라 모르나 본데 인간에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어. 인간들은 꼭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감정들을 인간적이라고 포장하는 버릇이 있지. 그렇게 구원은 경호원으로 취업한 지 반나절 만에 회사로 바로 이동하자. 아니, 난 널 이용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나 역시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하는 거니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목숨이 위험해지면 결국 내 능력을 이용하게 될걸? 인간의 본성은 데몬보다 더 이기적이니까. 한편 카트지가 주회장은 더러운 짓도 모자라 사람을 죽여. 누군가와 죄를 지었으면 아니 죄값을 받아야지. 이번 사건의 주동자와 독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만큼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님, 도희와 구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으로 내 삶이 연장된 걸 알면 저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서로의 말들을 곱씹어 보고 있었죠. 어디 불편하세요? 전혀. 내가 불편할 리가.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편했던 구원은 아이가 있던 병원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름이 연서? 그리고 연서에게 넌 소원이 있니? 어머니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해보죠. 10살 생일은 병원 밖에서 맞이하는 거였는데. 그게 네 소원이야? 생일을 밖에서 맞는 거. 그리고 연서의 소원 또한 아니야? 그럼 뭐야? 자신의 행복이 아닌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부모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어쩌면 연서야, 여보. 엄마! 본인이 틀리고 도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인간들이란 참 까다롭다니까. 한편 도희도 미팅을 하던 도중 케이크 같다. 밖에서 생일을 맞이한 연서를 만나게 됩니다. 연서 꽃 좋아하지? Excuse me. 태몬과의 계약을 통해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일 축하합니다. 그녀 또한 어쩌면 자신이 틀리고 지옥이 아니라 더한 곳도 갈 수 있어요. 구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던 사이 필시 정해진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돌아왔어? 경원하기 싫다면서. 하지만 입만 열면 그냥 너무 평화롭고 완벽해서 지루할 지경인데 일상에 귀찮은 일 하나쯤은 필요하지 싶어서. 못 싸워서 안달인 너야말로 왜 마음 바꿨어? 내 능력 안 쓴다더니. 상극인 두 사람이었죠. 나도 그냥 그야말로 나쁜 놈 상대하는 데는 나쁜 놈이 제격이니까. 본투비 싸가지들이었습니다. 원래 난 인간이었어. 네가? 물론 그냥 그런 하찮은 인간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인간이었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보기엔 동족 혐오야. 네가 하찮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거라고. 그런데 그때 주여사에게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오늘은 또 왜 이러실까? 평소에도 이런 류의 장난을 자주 치던 짓궂은 그녀였지만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차 돌리자. 오늘은 예감이 좋지 않았죠. 주여사? 아, 그녀는 따뜻한 온실 안에서 주여사? 왜 이래? 아주 싸늘하디 싸늘한 주여사, 장난하지 마. 왜 그래, 주여사?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주여사. 아니잖아. 이거 장난이잖아. 주여사, 나 충분히 놀랐으니까 일어나봐. 주여사, 나 왔잖아. 나 이렇게 왔잖아. 주여사, 제발 일어나봐. 그만해. 도희는 살려줘. 그 어느
때보다 애절하게 애원해보지만 못해. 아무리 데몬이어도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이미 죽은 이를 살리는 건 불가능했죠. 왜 못해? 할 수 있잖아. 빨리 살려내. 살려줘. 내가 계약이든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살려줘. 살려줘. 다음날 주 회장의 장례식이 시작되고 도희는 그녀의 마지막을 떠나보내며 주 회장과의 첫 만남을 떠올린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도희를 네네 저러고만 있습니다. 주 여사가 찾아왔었죠. 너구나 어린 게 울지도 않네. 이어서 난 울 자격 없어. 나 때문에 죽은 거니까. 내가 빨리 오라고 저러는 바람에. 한없이 자책하고 있는 그녀에게 네가 신이라도 돼? 잔인한 듯하지만 너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비련의 주인공 같고 불쌍하지. 실질적인 위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넌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먼지한테 얹혀진다고 저울이 기우진 않아. 이는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 흉내내지 말고 감정을 표출했으면 하는 그래야지. 주여사 스타일의 작은 배려였죠. 그런데 추억을 정리할 새도 없이 지금 온 거야? 이 집안에서 유일한 도희 편이자 천숙이 아끼던 조카인 석훈에게서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하셨나봐. 그녀의 죽음과 관련한 석연치 않은 점들을 듣게 됩니다. 감사팀? 중단은 누가 시켰는데? 이사회에서 긴급하게 내려왔다던데 너 연락 못 받았구나. 마치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감사 진행할 정신이 어딨니?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다들 그냥 성빈 오빠한테 줄 서려고 난리다. 물을 넣어가듯 흘러가고 있었죠. 석훈아 이리 좀 와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 석훈이한테는 같은 출시 피가 흐르고 너한테는 기계나 만지고 남의 머리나 만지고 그러던 천한 피가 흐르니까. 천한 건 이제 미래그룹에서 언니 생각이지. 아직도 까부네. 도희의 편은 이제 편들어줄 엄마도 없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축하라뇨. 축하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장례식이 아니라 파티였네. 도희를 제외한 모두에게 축제 그 자체였죠. 알고 있었어. 주 여사는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저렇게 기뻐할 거라는 걸. 계속해서 옆을 지키던 구원은 장례식에서 검은 옷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만의 방식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알아보고 쫓아올까봐.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게 몸을 숨기려고 검은 옷을 입는 거야. 도희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난 옷을 잘못 입었네. 오직 그가 데몬이기에 할 수 있는 이젠 널 알아볼 거야. 최고의 위로였죠. 잠시 후 유가족 모두가 모인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형사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고인께서는 평소에 진통제를 자주 드셨나요? 네, 무릎이 원래 안 좋으셔서. 그 고인께서 사건 당일 복용하신 약이 천숙의 죽음에서 디클로페낙 이 약인데 수상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잠깐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약은 알러지가 있어서 절대 안 드시는 약이에요. 심지어 약통의 라벨과 내용물이 달라서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님이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인가요? 우리는 그냥 심장마비인 줄 알았는데. 개입을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다. 차 팀장 이는 분명 그리고 감사팀. 대표님을 미래그룹 회장으로 만들어줄 대단한 카드라는 것만 우선 알려드리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저지른 차 팀장이 말한 카드가 누군가의 부패 정황이라면?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사를 죽인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살해당한 것이란 말에 의료사고라는 게 영 그림이 안 좋네. 유가족의 사람들이란 반응은 가뜩이나 미래그룹의 위기니 뭐니 떠들어대는데 걔네들한테 먹이를 던져주는 꼴이잖아 이게. 소름 돋을 정도로 내목했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주식 얼마나 떨어졌지? 현재 이들은 모두 고인의 디클로페낙 부작용을 아는 건 누구시죠? 주치. 주여사를 살해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알아요. 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그냥 심장마비로 하지. 좋은 생각이에요. 승계 앞두고 괜히 스캔들 터지면 좋을 거 없으니까. 유언과 유산뿐이었죠. 다들 이딴 속들 잘하고. 너희들 중 누구야? 너야? 너? 그렇게 모두가 공범? 그러네. 이 집안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나던 도중 도도희 씨도 참석을. 인트로에 위의 수중자는 미래 F&B 대표 도도희로 지정한다. 충격적인 유언 집행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증여자 주천숙의 사후 1년 이내 수중자 도도희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제 조건은 평소에 도도이였다면 직접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유산의 금액이 얼마간에 박차고 나갔을 테지만 지금의 도희에겐 지켜봐, 주 여사. 내가 악마와 손을 잡아서라도 진실을 밝혀줄 테니까. 진실을 밝히고 이들과 맞설 힘이 필요했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정구원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는 오늘 이 남자에게 내 인생 최고의 베팅을 한다. 역대급 배팅을 나랑 해요. 결혼. 프로포즈를 갈겨버린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젠 구원만이 도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운명 공동체로 평생을 함께하는 100년 가약을 맺어보고 싫은데? 개같이 거절당한다. 벙찐 것도 잠시 최악의 베팅이었다. 곧이어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 도희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온몸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죠. 심지어 지금 이 타이밍에 네가 따라오는 건 뭐야? 뭐긴 경호하는 거지. 난 경호원이니까. 공가사는 확실히 구별하는 악마놈 때문에 공가사 구분해야지. 오늘 밤 이불킥이 58,000대 적립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쳤지. 난 쿨한 사람이야. 그 말은 벌써 아무렇지 않다는 거지. 근데 왜 거기 앉았어? 존나 삐졌으니까. 원래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음악이나 좀 틀어. 이어서 기분 전환에 좋은 노래 틀어줘. 이집 갈 수 있을까? 지리는 노래 알고리즘이 이집 갈 수 있을까? 다른 거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결혼에 진심이네. 아니라고. 진심 아니라고. 그렇게 어느덧 집 앞까지 도착하고 도인 헤어지기 전까지 오늘 일로 질척거릴 일은 없을 거야. 난 쿨하니까. 아까부터 전혀 안 풀려. 쿨진에 빙의해보지만 진심이 아니어서 그런지 타격이 1도 없네. 하필 그 순간에 눈에 띄었던 게 정구원이었을 뿐이야. 별 다른 의미... 결국 아니, 폭발하고 말죠.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왜 꼬셔? 어?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왜 할장되냐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또니 귀에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그랬다간 목에 올가미를 채워서라도 결혼식장에 끌고 갈 거니까. 놓고 간 편지 전해주러 왔다가 아니다. 마취총이 좋겠네.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 코끼리. 코끼리도 쓰러뜨릴 대용량으로 목덜미에 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작전상 후퇴를 조지게 되죠. 그리고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 경호원 해달려서 해줬더니 이젠 결혼을 하지. 누가? 누구긴 누구야 도도이지. 곰곰이 그의 이야기를 듣던 박 실장은 영화가 진짜였어? 갑자기 웬 영화? 지무비에 빙의하기 시작합니다. 63번째 지리는 시리즈. 경호수치 첫째, 그녀만을 바라볼 것. 둘째, 그녀에게서 멀어지지 말 것. 셋째, 절대 그녀를 사랑하지 말 것. 영화 속 지렸던 명대사들 바로 시작합니다. 한편 뒤에서 편지부터 읽고. 겨우 진정한 도희 앞에 도희야, 사진 잘 나왔더라. 그 남자 누구야? 뭔데? 난 못 봤는데? 나도 보여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녀 평생의 흑역사를 전 국민이 알게 돼버린 것이었죠. 짜잔. 당장 만나! 그렇게 헤어지자마자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야밤에 선글라스는 무슨 연예인병이라도 걸린 건가? 걸렸지. 덕분에 너무 유명해져서 안 걸릴 수가 있어야지. 이어서 모자이크가 에러네. 조회수를 높이려면 내 얼굴을 깠어야 이유가 뭐야? 빛의 속도로 거절한 이유. 물론 내 사회적 위치가 부담스러웠겠지. 넙죽 받아들이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해해. 지린 자문자답과 함께 그래도 그를 떠보기 시작하는데 본인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말했잖아. 난 독신주의자라니까. 또 개같이 차여버립니다. 그럼 이제 없던 일로. 이런 흑역사를 없던 일로 해준다니 아주 고맙네. 이미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알았지만. 그러는 너야말로 왜 하필 나야?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날 콕 집은 이유 말이야. 집에 거울 없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할 상대 원하면 다른 데 알아봐. 하지만 이 녀석 나 지금 쟤한테 또 차인 거 맞지? 절벽 앞까지 죽어라 밀더니 내 차 타고 가지. 됐거든? 또 황산 테러 당하면 어쩌려고. 5일남도 울고 갈 단계길 신하죠. 줄다리 일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시동 걸어. 진짜 사람 홀린 듯 도 같은 악마 녀석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희가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드는데 구원은 오늘 그 누구보다 벅찬 하루를 보냈을 그녀가 조금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이어서 뒷차가 그녀의 단잠을 방해하자 에어백을 조져버리더니 마지막까지 깨지 않도록 매너 운전을 시전한 뒤 그녀가 빠뜨렸던 주여사의 편지까지 가방에 넣어주며 캐리에 뺨치는 완벽한 서포트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민망했는지 괜시리 지리는 모니콜까지 선사하죠. 뭔데? 홀을 얼마나 보는지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네. 내가? 다 왔어. 그야말로 내가 많이 피곤했나? 원래 콜 안 고는데. 함부로 다니다 또 무슨 일 나면 곤란하니까 볼 일 있으면 그냥 불러. 볼 일 없으면 더 좋고. 친들의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희는 주여사가 남긴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도희야, 이 편지가 너한테 전해졌다는 건 내가 널 또다시 혼자 남겨뒀다는 거겠지. 내가 너에게 맡기려는 자리는
눈물 따윈 허락하지 않는 전쟁터다. 도희에게 그런 특별한 조건을 내건 이유가 난 실패했다. 남들 보기엔 성공한 삶일지 몰라도 내 주위엔 내가 실패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똥 같은 인간들 투성이다. 아주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조건으로 회장 자리를 넘기는 이유가 궁금하겠지. 이 자리는 정말이지 바로 무척이난 외로운 자리다. 길고도 험난한 이 권력 싸움을 내가 아는 지옥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그대로 물려줄 순 없어. 그저 무턱대고 넘겨줄 순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자리에 오르려거든 혹은 너무나 괴로울 때 널 외롭지 않게 할 사람, 자신을 대신해줄 네 편을 도희를 보호해줄 사람을 먼저 찾도록 해. 찾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늑대 소굴에 널 혼자 남겨두고 가는 이 할미의 마지막 양심이다. 주여사 뜻이 뭔지 알겠어. 나 믿지? 난 혼자서도 잘하잖아. 한편 200년 전 한 도령이 기침하셨습니까, 도련님? 저택을 거닐고 있었죠. 날이 좋네요, 이선 도련님. 이선 도련님. 그의 이름은 이선, 바로 인간이던 시절의 구원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하필 200년 후 지금 박 실장님, 새삼스럽게 떠오른 것이었죠. 나 인간 시절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 이선이라. 성은 모르고. 다들 이름만 불렀어. 그런데 박 실장이 왜? 그러고 보니 이 사장은 능력 빼면 시체 아니 인간이잖아. 그래서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이제 인간이니까. 그럴듯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사장도 이제는 우리랑 똑같은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능력을 잃어버린 지금 영생은 그냥 노화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 너와? 현재의 그는 데몬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란 것이었죠. 이어서 좀 있으면 그 얼굴이 이 얼굴 되는 거야. 아니야. 너무나 소름 돋는 예시로 인해 아니 여기 구원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집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오직 손목 줘봐. 빨리. 타투가 있는 도희의 손목뿐이었죠. 뭐 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닌데? 그럼 손목은 왜 잡아? 뭐랄까? 마음의 평화랄까? 앞으로는 항상 이러고 있자고. 하지만 이를 그건 안 되지. 그녀가 쉽게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날 빛의 속도로 찬 남자랑, 그것도 하루에 2번이나 찬 남자랑 내가 손목을 잡고 다니면 오히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쿨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난 그래. 쿨진에서 찐으로 태세 변화를 하며 원로제 뺨치는 철벽을 치기 시작하죠. 너나 그래. 난 그냥 생긴 대로 살 거니까. 이건 말이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이에 구원은 자칫하다가 내가 50견 때문에 널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니까. 50견은 코웃음칠 200견의 위험성을 알려주지만 나는 인간이랑 똑같아. 그래서? 늙는다고, 너희처럼 나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싫어. 이어서 왜? 또? 사람을 말이야 무선 충전기 취급하고 말이야. 넌 날 포켓몬 취급하잖아. 데몬이나 포켓몬이나. 두 사람의 전매특허 티키타카가 이어지는데 그럼 나도 경원 안 할게 그냥. 이번 싸움은 맘대로 해. 내가 죽으면 너의 이 소중한 타투도 사라지는 거지 뭐. 도희의 압승이었죠. 지금 같이 죽자는 거지? 네가 경원 안 한다며. 그니까 충전해주면 되잖아. 하지만 구원의 지리는 애교에 항상은 곤란하다고. 그럼 언제? 한없이 약해지는 도희자였습니다. 1시간 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말씀하신 영상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작전에 착수하죠. 이게 뭔데? 바로 주여사는 감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한 날 약물 쇼크로 죽었어. 약은 가방 안에 있었으니까. 주여사의 가방에서 약을 바꿔치기 한 놈을 찾아내기 위해 이 많은 걸 다 보려면 힘들겠네. 수고해. 맞죠? 저택의 CCTV를 전부 훑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원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눈에 빠질 것 같아. 단순 도덕인 젬병이던 구원은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찾자. 다른 방법 뭐? 내가 능력으로 널 죽이려던 놈을 찾으면 어때? 이 사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 물론. 지리는 방법을 제시하려 하죠. 넌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안 물어봤잖아. 그 범인 잡으면 배우도 밝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 응. 그런데 잠깐만. 이 녀석 그 전에 나랑 약속을 하나 해야겠는데? 자신의 장기 범인을 잡으면 넌 내가 필요 없어지잖아? 난 네가 여전히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네가 어떻게 나올지? 밀당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나 못 믿니? 응. 알았어. 범인 잡아도 타투가 너한테 돌아갈 때까지 협조할게. 됐지? 잠깐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죠. 아 왜 또? 하나 더. 뭐가 이렇게 많아? 회사건 어디건 남들 눈 상관없이 항상 충전할 것. 항상은 좀. 그럼 안 할게. 알았어. 항상 오케이. 그렇게 딜에 성공한 구원은 곧바로 온 우주의 가오를 듬뿍 담아 타노스를 시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해? 심기일전하여 다시 튕겨보지만 뭐야? 안 되는 거야? 기다려봐.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 정도 시도면 엄마한테 뼈 돌아간다고 등짝 스매싱 쳐맞을 것 같은데 폼은 있는 대로 다 잡아놓고.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너 혹시 능력 사라진 거 아니야? 다행히도 능력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나 돼봐. 내가 직접 만나본 사람으로. 우선 다른 사람에게 홍보팀 한 팀장? 그 혼자 파이팅 넘치는. 알겠어. 1차 시도를 해보자 대표님, 맞선남 일정은 없어요. 곧바로 성공하죠. 그것도 작가의 의도가 듬뿍 담긴 비조공 비품실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일로 모여봐봐. 이어서 대표님하고 정구원 씨 수상하지 않냐? 자동으로 귀가 기울여지는 내가 보기에 둘이 사귀는 게 분명해. 본인들 뒷담을 듣게 되는데 스킨십한 사이에서만 풍기는 그 친밀함이 있었다니까. 몰래 엿듣고 있던 긴장감과 정구원 씨가 대표님 프로포즈 거절했잖아요. 애초에 뭐가 있었으니까 프로포즈를 한 거지. 서로의 숨결마저 느껴지는 가까운 거리는 사내 연애의 꽃이 뭔지 알아? 뭔데요? 회식. 회식할 때 남들 모르게 테이블 밑으로 손잡고 있으면은 그가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거든. 둘의 심장을 스킨십은 터지기 직전으로 만들었죠. 이제 그만. 결국 라따뚜이 해버리고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야! 꽁냥꽁냥 신이 마무리됩니다. 역시 내가 아니라 그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분명히 내가 그놈 얼굴을 봤는데 왜... 그 이유는 도희를 죽이려고 했던 남자의 얼굴은 가짜였기 때문이었죠. 곧이어 그는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남자가 아직도 못 찾은 거야? 예, 형님. 제가 애들 풀어서 수소문 중에 있는데 그 아직 신수에 의뢰를 하든 카드사를 쳐 들어가든 당장 찾아내! 구원을 애타게 찾고 있었죠. 이들은 지난번 구원에게 참교육을 당했던 패거리로 그와 계약을 맺었던 본인들의 보스가 사망할 당시 구원의 모습을 목격한 뒤 집요하게 복수를 노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비스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서비스와 함께 한 웨이터가 쪽지를 남기는데 그곳엔 구원과 도희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심지어 그 뒷면엔 두 사람의 집 주소, 차량 넘버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가 적혀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도희는 아직도 CCTV 삼매경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가방이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합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인가요? 다시 돌려 시간을 확인해보니 이미 누군가 손을 쓴 상태였죠. 한 발 늦었네. 도희가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루트들도 오빠. 내가 지금 차 팀장 노트북 입수해 살펴봤는데 깨끗해도 너무 깨끗해. 이미 사람 손을 탄 게 분명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던 그때 도희야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그래. 어차피 나도 저녁 먹어야 하니까. 그녀에겐 자신도 모르는 안 돼. 너 오늘 선약 있어. 내가? 구원과의 선약이 있었죠. 그 약속의 정체는 바로 구원의 환영회식이었습니다. 정구원 씨, 오늘 끝나고 한잔 어때요? 정구원 씨 환영회 겸 겸사겸사. 거절하기 애매했던 구원이 이왕 가는 김에 회식? 손목도 같이 데리고 온 것이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말들이 없으세요? 대표님 오셔서 싫은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불편한 술자리가 시작되고 말기고 신고 뭐라고! 그라가스 하는 틈을 타 구원이 잡았죠? 그녀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도희의 심장이 열일을 하는 가운데 설상가상 이 광경을 여직원이 목격해버리죠. 오늘은 대인 운이 안 좋다더라니. 역시 위시는 배신 안 해. 벌써 손주 이름까지 짓고 있던 그녀의 깊은 좌절과 함께 원샷! 맞아! 술자리는 무르익고 얼굴이 빨가세요. 팀장님이 더. 가뜩이나 손을 잡고 있어 떨리던 와중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우리 대표님 왜 찼어요? 우리 대표님 같은 스타일 싫어하시는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니, 그 종지부를 찍을 나 도도히 좋아해. 핵폭탄을 투하해버립니다. 근데 왜? 그게 왜? 그러니까 왜? 그런데 이 다음 멘트는 육식주의자가 돼지고기 좋다고 돼지랑 결혼하는 거 봤나? 오펜하이머였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너무 취했나? 벌써 8시네. 버스 끊기겠다. 그렇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웃키즈되고 일어나. 이 회사에서 어떻게 팀장까지 달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가자. 가야 된대요.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한 팀장인 눈치코치를 마지막으로 회식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맘 편히 충전해도 되겠다. 도희의 기분도 나 지금 손목 잡힐 기분 아니야. 내까지 추락해버리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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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자신의 기분만 신경 쓰는 또 뭐가 문제인데? 남들이 봐서 안 되고 충전할 기분이 아니어서 안 되고 대체 나보고 언제 충전을 하라는 거야? 넌 진짜 순수학 그 자체인 구원과 달리 됐다.
도희의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은 타들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충정이 아니고 감정이 있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냥 늙고 만다. 구원도 구원 나름대로 토라진 상태였죠. 혼자 다니다 또 무슨 일 당하려고. 그런데 짱구 뺨치는 이 녀석에게 작가가 시련을 투입합니다. 너는 그때 그 쓰레기들이지? 현재 그는 도희 없인 너 지난번에 무슨 속임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반가워. 근데 잠깐 통화 좀. 나 아직 말하고 있어. 그저 나약하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야, 너 잘했어. 야, 선방 좋았다. 이에 구원은 재빨리 신문지를 주운 뒤 너네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파블로의 개실험 마냥 자, 저 자식 다시 신문지 들었다. 그들에게 압박감을 심어주며 시간을 끌기 시작하는데 이 다음 스텝은 58,000개 출행량이었죠. 잡아. 하지만 그는 럭키보이도 영화의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순식간에 포위당하며 개같이 처맞기 시작하죠. 새끼 드디어 잡았네. 그렇게 200년의 세월이 형님 만나거든. 허망하디 허망하게 안부 전해라. 끝나려던 순간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도이였죠. 지금 이 순간 정군. 그는 회사의 대표도 도도이. 그의 고용주도 아니었습니다. 뭐야? 그를 구원해줄 나는 경원의 경원이다. 구원의 구원자였죠. 라임 지렸고 왜 맨날 충전이 문제야? 압도적 두려움이 몸을 지배했지만 그럼에도 결코 도망치지 않던 그녀는 3일하에 빙의하여 그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하죠. 구원과 도희 따로가 아닌 운명 공동체일 때 두 사람의 시너지는 그 누구보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탱고 줄 알아? 강력했습니다. 곧이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대문의 마법에 취하기 시작하죠. 탱고를 취할 땐 상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정신들 차려! 저 새끼 마술에 속으면 안 돼! 뭐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디클! 코믹하며 때론 잔혹한 두 사람의 춤 사이가 이어집니다. 야, 이 새끼들아, 왜 갑자기 춤을 추고 지랄들이야! 정신 똑바로 들었잖아! 뭐야! 병호수칙 첫째, 그녀만을 바라볼 것. 둘째, 그녀에게서 멀어지지 말 것. 그리고 셋째, 과연 절대 그녀를 사랑하지 말 것. 이들에겐 또 어떤 연명 아니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드라마 마이데몬 3, 4화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도파민이 절로 샘솟는 비주얼 파티만으로도 몰입을 시켰던 드라마였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소재와 설정임에도 두 사람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개연성 제시와 그에 못지않은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인상적이었고요. 센스 있는 대사들과 주인공들의 지리는 티키타카가 이어 맞물려서 신선하면서도 매력적인 로코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평소 로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고요. 본방은 매주 금, 토, 밤 10시 채널 SBS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보수고 봐라.